안녕하세요. 화상원재인 홍인필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온 부인권 판례입니다. 관제인이 이겼는데 좀 거의 10분의 1만 이겼습니다.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어려운 점에. 피고 수익자는 관제인에게 300만 원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4천만 원 청구했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가구업체를 운영하던 중 A가 채무자죠.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했습니다. 관제인으로 이제 원고가 선임됐겠죠. 피고는 이제 합판 및 MDF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와 채무자와 장기간 물품 거래를 하였고 미수금이 1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수금 채무 중 4천만 원 담보를 위하여 기계를 넘겨준 겁니다.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그래서 공정에서 썼고요. 그 기계를 넘기거나 혹은 양도담보 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의부인 성립 여부. 항상 이 판례가 2011-56, 56637, 56644, 56644, 2003-271 이게 아주 쌍둥이로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여기서는 기계죠.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 여기서는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죠. 담보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해서 유리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 사이에 평등한 배당을 줘야 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 기계가 경매된다면 그 기계를 담보로 제공받는 사람이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와 같이 편파 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행위 당시 자산이 만났다 하더라도 장차 파산 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1-56637, 56644, 2003-271 이게 거의 세트로 나오죠. 한 장 이걸 먼저 설시하고 이 사안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전제, 증거라든가 변론의 전치를 종합하면 A는 이미 채무자는 2016년부터 4대 보험료도 납부를 못했고 2017년부터 거래처 미수금을 결제하기 어려워져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했고 A는 이 사건 담보 제공 이후 8개월 만인 2018년 6월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그 개인회생이 안 되니까 1년 만에 파산 및 면책 신청한 사실. A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제 대부업체로부터 또 돈을 차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담보 제공 당시 A는 장차 파산 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뚜렷진 않더라도 자산이 비록 맞을 수 있어도 개연성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기계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는 부인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피고 선의 항변을 하죠. 자기는 설마 A가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A 부탁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담보 제공 당시 사행위가 없었다.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여기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다액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1억 3천이나 냈다고 그랬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요 영업자산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채권자들한테 자기가 이거는 사실 뭐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서 야 이걸 내가 우선 변제 받으면 나는 흐뭇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실망스러울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팔팔 뛰겠죠.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됩니다. 내로남불이죠. 선의 항변은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권 행사의 효과는 액배상입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가 현재의. 근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원장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의 가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권 행사에 대한 기준은 부인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날 그때의 가액 배상입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피고와 A가 이 사건 담보 제공 시 채무액을 4천만 원으로 정하고 관제인은 재무제표에서 이 사건 가액이 기계의 가액이 4,364만 2,829원으로 기재되고 A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통하여 3천만 원 정도를 채무자가 회수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등에 비춰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이 4천만 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관제인은. 이상하게 판사는 2020년 9월 21일경 가액이 4천만 원 상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10분의 1 가격인 300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판사가 이거를 가액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관제인 입장에서도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 가게를 좀 그 기계를 좀 추적을 하거나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저도 옛날에 이제 파주에서 인쇄소 한번 그 출장을 가서 찾아낸 적이 있는데 뭐 관제인으로서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너무 좀 어이가 없죠. 4천만 원 청구했는데 피고가 그냥 300만 원을 넘겼으니까 300만 원만 받았다. 현찰로 받을 수도 있거든. 현금으로. 통장으로 300 쏘고 뒷돈으로 현찰로 2,700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영수증은 그냥 300으로 치고. 물론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분의 1 가격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철값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채무자는 3천이라는 정도의 정황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4,300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터무니없죠. 3천 떠리로 다른 행위가. 아무튼 판사는 그냥 300만 원만 지급하라고. 관제인이 뭐 거의 완전히 깨진 거죠. 4천만 원 청구해서 300만 원만 인정받았고. 물론 한계가 있죠. 결국 입증 부족으로 진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이겼지만 뭔가 그 기계와 얽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채무자 협조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채무자하고 좀 갈등이 있었든지. 그렇죠? 아무튼 이 사건은 이제 부인권이 법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액배상의 기준에 대한 하급심에서 가액배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기계의 존부에 대해서 좀 관제인 입증이 부족을 해서 관제인 사실상 진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